자, 우선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된 지금 속보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조사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. 일단 오늘 원래는 오전에 조사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몸이 좋지 않다, 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오후에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전에 아예 오늘은 나가지 않겠다, 이제 어제 이야기를 다 했다, 더 이상 내가 조사받을 게 없다, 그러니까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제 조사를 끝으로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. 오늘 출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수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했습니다. 이 적부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이 있어요. 근데 보통 이제 구속적부심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. 왜냐하면 이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비슷한 시간 안에 구속이 되니까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많이 하는데 체포적부심은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. 근데 체포적부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서울 서부지법에 이 체포영장으로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이 출두하기 전에 불법의 수사다라고 이제 이 수사에 대한 불법성을 이야기를 했죠. 그럼 뭐냐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고 또 서부지법에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위법이다 라고 해서 나는 이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. 자, 그러면 이 체포가 적법한지, 이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지법에서 좀 판단해 달라라고 지금 일단 사건을 넘겼어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앙지법에 사건을 넘겨가면 중앙지법 이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 있는 수사 기록을 다 가져옵니다.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다 가져와서 심리를 하고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48시간 받았지 않습니까? 그건 다 중단이 됩니다. 이 시간 자체는 이 체포적부심이 결론 내릴 때까지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카운터가 되겠죠. 그러면 체포적부심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체포한 거 별 문제 없다, 적법하다, 계속 하시라,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닌데 여기는 지금 관할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되죠. 그러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소준섭 판사가 이것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.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고 또 수사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넘겨받아서 조사를 하는, 검토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중앙지법에 했을까? 바로 이 점입니다. 자, 공수처법을 한번 보시죠. 공수처법 31조인가요? 여기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.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즉 공수처 수사 자체는 중앙지법이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다만 피의자의 어떤 상황이나 이것 등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준용할 수 있다. 단서조항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이 하는 게 영 어떤 불법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서부지법은 지금 윤 대통령의 한남동 주소가 서부지법 관할지라는 이유로 지금 서부지법에 냈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냈기 때문에 이게 영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이 공수처가 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 없어요. 다 중앙지법에 했습니다. 근데 중앙지법에 한 것마다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. 자, 근데 왜 그럼 갑자기 윤 대통령 사건은 지금 여기 하느냐? 왜? 자, 윤 대통령 관련된 내란죄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 군인들은 군사검찰,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. 근데 경찰 등 이런 조지호 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중앙지법에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. 자,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서부지법에서 한다?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한다면 한 재판 이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우두머리는 서부지법에서 하고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다 지금 중앙지법에서 하느냐? 이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내란죄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.
전담 재판을 만들어서 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전체를 다 심리하도록 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이게 각각의 재판부가 나눠지면 이 어떤 형평성도 그렇고 서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고 하자는 거죠.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공수처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신청했지 않습니까? 청구를 했죠. 그런데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곳에서 이걸 영장을 발부받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현재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. 이 두 분이 있는데 1차 체포영장과 2차 체포영장 각각 다른 판사가 발부를 했어요. 두 사람 다 발부를 해줬습니다. 체포영장을. 자,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거의 100%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. 그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사건의 어떤 범죄에 상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발부를 해주는데 그 판사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발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5-5시가 되면 이 체포적부심의 어떤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, 그 다음에 관할지 논제, 이게 아마 상당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. 만약에 체포적부심에서 이유 있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던 판사들은 완전히 황당하게 되는 거죠. 당신은 너는 잘못했어. 너네가 관할 아닌데 왜 발부해주니? 이렇게 이제 되면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2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아침에 그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. 보통 이런 어떤 적부심은 대체적으로 인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 같은 판사들끼리 사실은 내가 딴 법원의 판사인데 네가 발행했던 체포영장 그거 잘못됐어 하면 연맥이는 거잖아요. 그런 결정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충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. 대체로. 그런 어떤 법원 내부의 어떤 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서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공수처법 31조의 기본조항, 단서조항이야. 기본조항에서 중앙지법을 관할한다. 이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야? 지금 이 중대한 사건을 왜 지금 서부지법에서 해? 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.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이 되고 지금 뭐 완전 공수처는 정말 거의 뭐 해체급의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굉장히 중대한 아마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요,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하다가 검찰 경찰관은 지금 완전 앙숙입니다. 이 검수완박 이후에 옛날에는 검찰의 지휘권이 있었어요. 경찰을 지휘하는. 근데 지금은 두 기관이 동등한 기관이 되어버렸어요. 지금 이 동등한 지휘가 되다 보니까 이 검찰 경찰은 지휘받기 싫은 거예요.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. 같이 안 해요. 근데 지금 내란죄 수사는 원래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. 검수완박 때문에 전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니 내란죄는요, 수괴는요,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이걸 경찰에다 수사를 맡깁니까? 수사권을. 그러니까 검찰이 미워서 민주당이 수사권을 안 주는 게 지금 완전히 부메랑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수처가 또 그동안 실적이 없다 보니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 내가 한번 해서 말이야 딱 존재감을 살려야 되겠어.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갖고 왔는데 보니까 경험도 없고 뭐 실적도 없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. 근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체포영장 첫 번째 할 때는 경호처가 저렇게 막을지 몰랐어요. 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만 몰랐대요.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이미지를 구겼지 않습니까? 두 번째는 이거 이번에 완전 이제 우리가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. 이게 잘못하면 이제 공처 없어진다. 그러니까 이제 경찰하고 착 꼬셔갖고 이제 막 이제 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대한 사달이 하나 났습니다. 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게 55 경비단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수방사 소속이에요. 수방사 소속의 55 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주변을 경비를 합니다. 근데 지난 1차 때 이 수방사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
원래 경호처장이 지휘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때는 너네들 움직이지 마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여기가 군사보호시설이에요. 근데 군사보호시설은 들어갈 때 그 보호시설에 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. 즉 경호처장의 허락이 있어야 집행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1차 영장 때는 이 판사가 110조, 112조 이게 적용하지 않는다. 즉 군사보호시설 관련된 조항들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? 2차는 그게 아예 빠졌어요. 자, 그러다 보니 공수처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명분 뭐 이런 걸 얻기 위해서 55 경비단 관계자 불렀습니다. 아니, 잠깐 좀 오시오. 조사 좀 하고. 근데 그거 문건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. 무슨 문건이요? 그 말이야. 이번에 이 55 경비단 거기서 공수처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. 간섭하지 않겠다. 그거 문건 하나 만들어줘. 안 되는데요. 그 제가 권한이 없는데. 그러면 당신 안 좋아. 딱 한 거죠. 그래서 이 소환됐던 55 경비단장이 고민하다가 부하한테 야, 그 도장 좀 갖고 와라. 된 거예요. 그 도장을 갖고 왔습니다. 그거를 지금 이 공문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찍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도장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수처가 발표를 했어요. 55 경비단도 우리 들어가는 거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딱 발표를 합니다. 그랬더니 국방부하고 경호처에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요. 근데 다시 돌아갔던 그 경호처 이제 55 경비단 관계자가 다시 문건 하나를 보냅니다. 그거요.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호처장 허락받아야 돼요. 라는 문건을 또 한 번 보내요. 근데 그 문건을 받아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. 이게 바로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, 직권남용,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큽니다.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경비단장을 협박을 해서 당신 문건 좀 만들어 봐봐. 도장 찍을게. 꽝 찍어버린 거죠. 우리 들어갈 수 있어. 이렇게 다 선전해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떻게 이 중대한 사건에서 국가의 사법기관이 이런 식의 허위공문서 문제를 작성할 수 있을까? 이건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지금 수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들어간 거에 대한 합법성의 문제, 체포영장의 문제,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이 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살라미 전술로 계속 이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경찰도 그렇고 깔끔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게 처음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 요만큼도 빈틈이 없게 해야 돼요.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? 재판하는데 재판부가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. 체포영장하고 이거 다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. 이거 위법수직 증거예요. 이거 관할지 잘못이에요. 그러면 이 공소 취소하세요. 공소 취소 결정을 내려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예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. 그러면 아예 이 사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 쌓아야 되는데 지금 막 마구잡이 지금 막 벽돌을 쌓아 놓으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훅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바늘질을 할 때도 막 급하다고 그냥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서 그냥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끼워야 되잖아요. 끼워서 한 땀 한 땀 쌓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옷이 딱 잘 만들어지는데 막 바쁘다고 막 팔뚝을 갖다가 요 앞에다 달아놓고 막 그러면 나중에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? 바로 그 지금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윤 대통령 측에게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. 자,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오늘 판단은 오후 5시에 있을 서울중앙지법에 있을 이 결정이 아마 내려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중앙지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할권 그 문제 있는데 라고 하면 윤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반면에 그 문제 없어 라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.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서부지법에서 만약 청구되면 또 발부가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럼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? 서부지법에 발했으니까 또 서부지법에 재판해야 된다? 중앙지법을 가야 되는 거예요. 또 거기서부터 아마 논쟁이 꽤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. 참 이 사건 꽤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앞으로도
또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